전생을 살았는지 아는 방법. 한국 승려들의 답변 앞 시간 35-40분 완전한 한국어 내레이션. 사나만 발류시우 르이코드산수 시작. 정콘칭 william 3번 폴란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천년 동안 한국의 깊은 산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전 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경상북도 가야산 깊숙이 자리한 해인사. 이곳에서 8만 대장경을 지키며 수행하는 고승들은 수백 년 동안 한 가지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며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 승려들이 개발한 정확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전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도사의 형악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육체는 단지 영혼이 머무르는 임시 거처일 뿐이다. 깨달은 자는 자신의 모든 전생을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발견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여행 말입니다. 아내분들 첫 번째 단계. 전생의 징조들, 사피고 사프린케인들, 셜뼈관들프리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전생의 징조들입니다. 송광사의 도원선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강물처럼 흐른다. 막을 수는 없지만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차츠 앤 치덴투. 시옷 번째 징조는 반복되는 꿈입니다. 일반적인 꿈과 달리 전생 꿈은 매우 생생하고 감정이 강하게 따라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꿈, 한복을 입고 있거나 서양의 중세시대 복장을 하고 있는 꿈, 알 수 없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꿈입니다. 부산의 이소영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수영장 근처만 가도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6세 때 갑자기 완벽한 잠수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 제주 해녀들의 전문적인 숨 참기와 잠수법이었습니다. 버머스에서 전생 확인 의식을 거친 결과 그녀의 전생은 제주도의 해녀였습니다. 1892년 태풍 속에서 전복을 따다가 바다에서 익사했던 것입니다. 현생의 물 공포증은 그때의 죽음이 남긴 깊은 상처였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특정 장소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입니다. 처음 가본 곳인데도 마치 오래 살았던 곳처럼 느껴지는 경험. 길을 묻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경험. 이것은 영혼의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대구의 박철호 씨는 30세에 처음으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불국사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관광 안내서 없이도 석굴암까지 가는 옛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라진 옛날 샘터의 위치까지 정확히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통일신라시대 불국사 건설에 참여했던 석공이었습니다. 20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석굴암 조선계도 참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 이것을 승려들은 엄력의 전수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김민수 씨는 3세 때부터 한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도 한자를 모르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말입니다. 5세가 되자 조선시대 궁중 복식을 정확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감의 재질,
색깔의 조합, 심지어 계급에 따른 장신구의 차이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인사에서 확인한 결과 그는 조선 후기 궁중 상의원에서 일했던 침선비였습니다. 왕실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최고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함화나골 두 번째 단계, 한국 승려들의 비밀 수행법 10,018활. 이제 여러분께 1000년 동안 비밀로 전해져 온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한국의 여러 사찰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3시간 역행 명상법입니다. 원래는 49일간의 긴 수행이었지만 현대인들을 위해 단축된 방법입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완전히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기는 꺼두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 시간에는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속의 모든 잡념을 비웁니다. 1부터 108까지 호흡을 세어가며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억을 역순으로 추적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제, 일주일 전,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점점 더 멀리 어린 시절까지 그리고 태어난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몸에 있는 느낌, 다른 목소리로 말하는 자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운사의 지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파도와 같다. 저항하면 더 거세어지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부드럽게 흘러간다. 두 번째 방법은 물거울 응시법입니다. 이것은 신라 시대부터 전해져 온 고대 수행법입니다. 깊은 밤 12시 촛불 하나만 켜놓고 검은 그릇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30분간 계속 응시합니다. 절대 눈을 깜박이지 말고 물 표면에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10분 동안은 자신의 평범한 얼굴이 보입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면서 이상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별, 다른 연령, 다른 민족의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30분이 되면 가장 선명한 얼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최근 전생의 모습입니다. 이 얼굴을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꿈에서 같은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통도사의 형악 대종사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젊은 수행자 시절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물거울에서 자신이 고구려 시대의 여성 무당이었음을 보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현생에서 불교를 선택한 이유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100배 8배 전생 기도법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100배 할번의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할 때마다 나의 전생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08번의 절이 끝나면 30분간 좌선을 합니다. 이 수행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21일 중 하루라도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21일을 완주하면 반드시 전생의 기억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 단계, 생년월일에 숨겨진 비밀 18촌엔디 20인빌. 한국의 사주 명리학과 불교 윤회사상이 만나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 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의 업보가 정확히 계산해서 선택한 환생의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모두 더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1985년 3월 15일 오후 2시에 태어났다면 1풀9888 화바후 팜삼부이과일 루카부 알산푸알고 카이프 링귀 37입니다. 다시 3플러스2 라퀴포 1899921입니다. 이 최종 숫자가 여러분 전생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숫자 1의 전생, 왕족이거나 높은 지위의 권력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면 현생에서는 겸손을 배워야 하는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숫자 2의 전생, 예술가이거나 치료사였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현생에서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감정적이 되어 현실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숫자 3의 전생, 상인이거나 여행자였습니다. 먼 곳을 다니며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문물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생에서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며 사업에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숫자 4의 전생, 농민이거나 장인이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땅을 일구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현생에서도 성실하고 근면하며 실용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고집이 센 면이 있습니다. 숫자 5의 전생, 군인이거나 탐험가였습니다. 용감하게 위험에 맞서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생에서도 모험을 좋아하고 도전 정신이 강하며 정의감이 투철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숫자 6의 전생, 승려이거나 교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신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생에서도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이상주의적이 되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 7의 전생, 신비주의자이거나 연구자였습니다. 숨겨진 진리를 탐구하고 깊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현생에서도 직관이 뛰어나고 신비로운 것에 관심이 많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숫자 8의 전생, 부유한 상인이거나 관료였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가졌던 사람입니다. 현생에서도 사업 감각이 뛰어나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에만 집착하면 영적 성장을 놓칠 수 있습니다. 숫자 9의 전생, 현자이거나 철학자였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현생에서도 지혜롭고 관대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사에 너무 초연해져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네 번째 단계, 현대 과학이 증명하는 전생, 25포이른 32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이제 전생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한국 승려들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물리학의 양자 의식 이론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와 미국의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뇌 속의 미세소관에서 발생하는 양자 현상입니다. 이 의식 정보는 양자장에 저장되며 육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가 컴퓨터가 고장나도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육체가 형성되면 이 양자 정보가 다시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NA 기억 연구입니다. 러시아의 분자생물학자 피터 가리아예프 박사팀은 DNA가 단순히
유전 정보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까지도 저장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후선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부모의 경험이 DNA의 발현을 변화시켜 자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생의 기억이 DNA를 통해 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뇌과학 연구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40년 동안 2,600건의 전생 기억 사례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중 74%가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3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들이 전생에서 살았던 마을의 정확한 지형, 당시 살았던 집의 구조, 심지어 전생 가족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김용식 교수팀은 2018년부터 전생 기억을 가진 한국 아동 100개 슈퍼 7명을 추적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82%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부산의 7세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임진왜란 때 부산 진성에서 싸운 조선군 병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부산 진성의 지도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95%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문헌에도 기록되지 않은 비밀 통로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신 뇌 영상 기술 연구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fMRI를 이용해 전생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상상이나 꿈과는 완전히 다른 뇌파 패턴을 보였습니다. 전생 기억을 떠올릴 때는 해마와 전전두엽 피질에서 특별한 감마파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기억을 회상할 때 나타나는 패턴과 동일했습니다. 즉, 전생 기억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기억이라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라넬바루스 다섯 번째 단계, 전생을 확인하는 실전 방법 32포론 38발 산드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한국의 여러 사찰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실전 방법은 꿈 일기 작성법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전생을 꿈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에서 깨자마자 기억나는 모든 꿈을 자세히 적어두십시오. 21일 동안 계속하면 특별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인물, 장소, 상황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직감 따르기 실험입니다. 7일 동안 모든 결정을 오직 직감만으로 내려보십시오. 어떤 길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첫 번째 직감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절대 가보지 않을 장소에 가게 되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장소나 사람에게서 묘한 친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 이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 감흥법입니다. 골동품점이나 박물관에 가서 오래된 물건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끌리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그 물건의 시대, 용도, 재료 등에 대해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그 물건에 대해 조사해보면 놀라운 일치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생에서 비슷한 물건을 사용했던 기억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 감흥 테스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을 들어보십시오. 전혀 배운 적 없는데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이 전생에서 사용했던 언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기억법입니다. 평소에 먹어본 적 없는 외국 음식들을 먹어보십시오. 특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음식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 먹는데도 이 맛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명상법입니다. 세계 각지의 역사적 장소나 전통 건물 사진들을 보면서 명상하십시오.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다면 그 사진을 계속 응시하십시오. 점차 그 장소의 세부 사항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진에는 없는 부분들까지도 말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의 전생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준비된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크던 소반룬 마무리. 전생을 아는 진정한 의미 산프로토 시오코스 시오코티오코스 천년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생을 아는 것은 과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해인사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실이다. 전생을 아는 것은 현재의 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함이다.